응? PD가. 자, 채점 준비 시작. 1번에 2번. 네.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 2번, 5번 4번, 6번 5번, 7번 4번, 8번 3번, 9번 1번, 10번 3번, 11번 4번, 12번 2번, 13번 1번, 14번 1번, 15번 3번, 16 2번, 17 4번, 18 1번, 19 3번, 20 3번, 21 5번, 22 4번, 23 1번, 24 5번, 25 2번, 26 5번, 27 4번, 28 5번, 29 4번, 39번, 31 2번. 이게 좀 옛 유형이죠. 그래서 함의추론도 빠져있고 지칭 문제가 들어가 있네요. 32 3번, 33 4번, 34 2번, 35 4번, 36 5번, 37 2번, 38 3번, 39 4번, 40번에 1번, 41번 3번, 42번 4번, 43번 5번, 44번 3번, 45번 3번입니다. 애기들 저한테 24회 틀린 문항 안 보낸 사람이 여기 절반이에요. 왜 안 보냈어요? 보내주세요. 23, 24, 25에 다 틀린 문항 번호 불러서 보내주세요. 막 쉼표 같은 건 제일 괜찮아요. 그냥 띄어쓰기만 하면서 번호만 정리해 불러줘요. 24회 회차랑 번호 불러주세요. 24회 채점이 24회 채점이 안 돼 있어. 24회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엑셀시 올려줬는데. 이거를 받았습니다. 비둘기가 있어요? 24회 있지 얘가. 이제 이걸 잘 봤네요. 24회 저 근데 쓸데없는 거 막 도표 틀리고 있어요. 그게요 점수 보존의 법칙인 거 알죠? 희한해요. 쉬워서 다른 거 어려워 평소에 못 맞추는 걸 맞추면 꼭 맞추는 걸 틀려가지고 꼭 원점으로 만들어요. 아니 원점보다 올라갔어요. 어이 잘했어요. 축하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 본다고 했던 거 꼭 볼 겁니다. 정시 대접 수정 안 해오고 그러니까 안 해오도 문제 맞히는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문제 잘 못 맞추면 순서랑 삽입 못 맞추면서 그거 안 해오는 건 상준아 네가 앞만 가르쳐줘 봐라 내가 어디 맞추나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네요, 틀린 거. 응? 이거 지금 보네요. 아니 뭐 지금 보니 상관없어요. 오늘만 보내주세요. 지금 보네요. 지금 틀린 문제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셔도 되겠습니다. 빨리 보내서 보내시고요. 회차랑 틀린 거 같이 보내주세요. 아니 봐, 이거. 그리고 자 방학 갔다 오고 8월 되면 이제 저랑 다 이제 개별 면담을 다 함께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 네. 저 이번에 듣기 다 말했어요. 아유 예뻐라 축하해요. 오. 아 so good for you. 소연이 꼭 담아질 겁니다. 보냈습니까? 지금 보내야 되고 이따 보내야 지금까지 하고 싶네요.
풀이 당연하고요. 풀다 못해. 그래서 해석도 올린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해석을 얽매여서 밀리거든요. 와. 맞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때냐면 못하는 차이는 해설시 올려드리고 그거 보시고 하다가 또 모르겠으면 맞추는 거 같아요. 오늘 어쨌든 25를 오늘 살 거고요. 하고 시간 되면 다 이거 할게요. 대신 앞으로는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올려주면 문제 풀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풀었다고 생각했던 거 틀린 거를 빠르게 다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그건 저한테 선생님 몇 번의 정답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냥 몰라서 아예 못 풀었던 것들을 바로 번호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그거 정답 확인이야? 아니. 선생님 37에 30 손가락으로 하세요.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37 맞죠? 네, 맞아요. 정확히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죠? 도표 있잖아요. 네. 도표 틀리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숫자 뭐예요 이게? 제가 틀리는데 어떻게 그래요? 막 소수 말잖아요. 이게 왜요? 15,150 이런 거? 15,000 아니 15만 1,050. 당연히 3분인 줄 알고 했는데 5번이더라고요. 당일 3번인 거 왜 당일 3번입니까? 그 해석해 보세요. 3번이요? 네. 2013년과 2014년 둘 다 BBS 두 개 사이에 아프리카. 호주랑 미국? 미국 맞죠? 미국 맞아요. 사이에 그 거래 총 가격은 그 호주랑 일본 사이의 그 가격보다 더 작다. 맞아요. 근데 안 끝났잖아요. 버디하고 뒤에 나오는데요. 2015년에는 그 상태가 역전된다. 네, 맞아요. 잠시만요. 네. 쌤, 네. 38번 확인. 38번에 제가 안 알려드리고 말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분아 이제 왔냐? 너 어디 있다 지웠어? 아까야 지금 정답 다 불렀네 아가씨야. 이분아 지금 단톡방에 바로 오렌지 자꾸 띄워줄 테니까 네가 정답 보고 찾아오세요. 선생님 19번에 20. 19번이요. 네, 19번에 네. 잠시만요. 25. 알았어요.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데 말해줘. 4번 아니라는 거 그냥 아닌 걸 알고 지웠는데요. 그래서 5번을 했는데
아니 그 3번이 왜 틀렸다고 생각해? 왜 맞았다고 생각해?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풀었는 거. 그냥 이런 거 오답 쓸수 없죠. 정신도 없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이분아 올려주세요. 제 아까 30 몇 번? 31번이요. 왜 이렇게 책 확인 안 했어? 이번 거 전 거였는데 이번 거. 저번 거요. 이번 거는 장난. 이번 거요? 좀 슬플 정도로 좀 슬프면 아 3이 3이요. 그러잖아요. 그 나도 잘하고. 그럼 안 되지. 아니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당연히 목표가 100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다. 피는 건 아니다. 응, 좋아. 민성이 민성 지금 또 나오니? 여러분 공부할 당 떨어지면 힘드니까 먹으라고 제가 사놓은 거거든요. 지스만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이건 담나요. 국민 학원 간식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야. 근데 와 내가 원가 상승 최근에 원자재 상승했잖아요. 다 그래서 물가 올랐죠. 이걸 확인하는 게 이게 원래 코로나 전에 11,000원 얼마였다? 근데 이제 14,000원대예요. 많이 올랐죠. 90건에 이거예요. 30%. 나 어차피 안 먹을 거고 이 알아서 다 먹어. 맞아요. 나 어차피 안 먹을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하루 더 남나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있을만 해서 모르면 또오라 그러는 나 어차피 안 먹어. 나 당나도 안 먹었어. 저희가 하루 한 잔 10개 1인당 하루 한 잔 10개 먹을 사람? 지금 얘는 먹을래?
다른 맛으로 바꿀래. 이게 편하게 딱하냐. 이 뒷세만에서 이렇게 먹었잖아. 뒷세만에서 그렇게 먹었고 왜 여기서 지현이가 안 먹던가? 당연히 이상품 넣고 아니고 있어. 어디로 내려가는 건데. 민구가 다 줄래. 이거 저희는 꼬리. 진짜 이건 너무 성격 때문에. 승민이 버릇 나오네. 반반 달라요. 진짜 역시 공부이 낫다니까. 되게 내 말이죠. 이거 봐, 너 빨강이 제일 먼저 먹거든. 빨간 거 저는 핑크예요. 노랑아 초록이랑 노랑. 얘 이거 다 보시더라고요. 강인과도 똑같은 얘기해줘. 강인구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오네. 민구 옛날 버릇이랑 지금 버릇이랑 똑같아가지고. 아 이거 좀. 체리만 먹어. 어좀 그좀 어른 풀라고 싶은 옛날 거 원나 모르나? 39번이야. 39분. 아까 샀어요. 다시 30. 3, 32. 33, 30. 아니, 42, 42. 이거 먹어서 못 살겠어. 뭐래? 아우, 42. 45에 이거예요? 42에. 쟤가 잘 던지는 게 아니고 잘 응, 던지는 맞아요. 자, 그러면. 더 불러드릴까요? 네, 당연하죠. 아 질문 받는 거예요? 네. 뭐 하고 있어요? 뭘 보게 던지겠어요? 41나 42. 41. 34요. 41이요? 예. 쌤 혹시 35번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 당연하죠. 무관한 문장 틀린 사람 더 있어요. 42. 40이 나왔어요. 37이야. 37번 나왔어요. 32이요. 30투리요. 20번째 제하고 30번째 줄이래요. 학생 수는 있냐고. 38번도 안 해요? 네? 38번도 맞췄어요? 선생님 음. 30번 30번. 아니 이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30번인데 이거? 지칭이에요? 네. 지칭. 헷갈리는 되고 이거 이제 하나 더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아고 해요. 네. 못 먹을 것 같은데 커피는 아까 했잖아요. 또 욕먹고 있어요? 신경하려고 그래 혹시? 45번 사람이 이거 심하다. 이걸 딴건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이걸 인정한다고요? 제가 틀렸어요? 아니야. 45 좀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뭐가 더 해줘야 되나? 약간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자 이거 보냈다고 틀리신 하죠 맞은 거 자 아니에요? 이거 틀리신 분들아 들어봐요. 제가 하나 드렸어요. 28번까지 갔다가 1로 갔어요. 네, 가고 시간 네, 충분히 그건 풀고 모르겠어요. 왔는데 틀린 거예요? 네, 미련이 틀렸어 사실 오늘? 네. 근데 진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답이 답 같지 않게 나왔어요.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내용을 치는 줄 괌에서 네. 그 괌에서 편지 보는 보내는 게 아니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따가 그건 줄 알았어요. 어이가 없어 이것도 할게요. 빨리 해치워버리겠습니다. 킬러였는데 이게 킬러라고 네이버에 떴어요? 자 지금 그러면 다시 뭐 틀리시고 인구야 2번 했다고요? 네. 이해는 2번 했습니까? 저는 4번이요. 이건 명점이 안 잡히고 컨버전 수가 안 돼. 처음에 입원했었어요. 네. 이게 수렴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이러면 변별력이 높은 게 아니죠. 처음에도 틀렸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거예요. 일단 3번은 무조건 아니겠지 했는데 3번이 답이어서 충격받은 자 거예요. 3번 해요. 해당 사항 어디 있습니까? 3번이니까 요 BC 의사가 있을 것 같은데. 창민은 2번 했는데 완전 인동아 이 마지막에 있어요. C의 마지막에 있대요.
시의 마지막 관광가라 관광가. 관 어디 있어요? 백광 중간지. 감은 거기 제비. 있어요. 제비. 관 말고 지금 우리 3번 써야겠죠? 그럼 잠깐만. 2번이 틀렸다는 거죠? 맞았어요. 2번이 맞아요. 뭘 알고 싶은 겁니까? 2번이 왜안 쓰죠? 뭘 알고 싶은 2번이 왜 맞는지를 알고 있어요. 2번이 왜 맞는지를. 네, 맞는지. 오케이, 그럼 관 갈게요. 관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여기요. 여기 가운데가 두 번째. B에서 가운데가 두 밑에서 번째, 네 번째 여기요? 줄이요. 더 밑에요. 저기요. 한 줄 더 밑에요. 아. 여기요. 한 줄 더 밑에요. 여기요. 한 줄 더 밑에. 몇 줄이야? 커서 있는데. 커서. 네, 거기요. 여기 더 라스트 위. 그 바로 밑 라스트 데뷔. 바로 밑에. 거기 사이요. 괌! 괌, 오케이, 괌. 자, 여러분. The last we heard from Debbie was in a letter from Guam. 해석해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받았다. 마지막 우리는 들었다. 데뷔로부터 편지 광해. The last는 명사죠. 마지막 것이야. 우리가 데뷔로부터 소식을 들은 마지막 것이 바로 괌으로부터 왔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괌으로부터 온 편지가 마지막 소식이었던 거죠. 보낸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요? 네? 뭐랑 뭐라니까 이런 겁니까? 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럼 프롬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요거 다른 거 선택하신 분. 저건 도대체 왜 맞는 겁니까? 3번이에요. 네. 거기 어디냐? 그 3번. 웬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필자 존 데뷔 아니면 테이블 데려갔다. 이거 네, 뭐야? 그녀가 데이트 했다는 거 나오지 않아요? 테이블로 걸어갔다. 반대. 도와줘요. 뭘 반대요? 뒤에 아니 저기 시의 마지막 부분에 C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3번 아니에요? 시의 거긴 B의 마지막이에요. 인지력이 딸려서 미안해요. When Daniel locked, I walked her to the table. walked her이 뭐예요? 걸어갔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이런 건 자 이건 있잖아. 듣기를 형이야 듣기만 잘해도 맞추는 문제예요. 왜냐면 워크라는 동사는 듣기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워크 뒤에 to를 쓰는 것과 워크 뒤에 a를 쓰는 것. 우리가 듣기에서 많이 보는 건 항상 이걸 많이 봐요. I usually walk my dog every weekend라는 표현. 나 종종 주말마다 내 개를 산책시킨다. 그러니까 이 워크 a는요 a를 데려가다는 뜻이에요. 워크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데려가다가 돼요. A에게 걸어가는 건 walk to A라고. walk to. 나는 그에게 걸어갔다. 여기서 walk는 take랑 가까이 뜻이에요. 데려가다. 오케이? 자 이제 앞으로 가서 (30번) 볼게요. 자 30번 맞은 사람도 네? 맞은 사람. 예쁜 맞은 사람. 고쳐서 맞은 사람. 몇 번이에요, 몇 번? 보자. 아이고 예뻐라. 고쳐서 맞춘 사람도. 혹시고 네가 질문한 거. 고쳐서 맞춘 거는 들다 마세요. 글쎄 거의 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네. 이거 이거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좀 왜냐면 두 번째 길러. 아니 이건 제가 할 게 해석밖에 없어요. 해석으로만 해서 푸는 문제들은 그 해석 능력을 기르거나 오답노트에서 이제 구문 분석하시고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 정리하시는 건 본인의 몫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자 내가 오늘 할 건데 다음부터는 순전히 해석에 그 의존하는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하세요. 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차근차근 밟고 가야지. 자 이거 빠르게 다 해석하진 않고요. 정답 자리만 좀 보겠습니다. 5번 정답이잖아요. 그럼 5번은 일단 확실히 알아요. 얘는 절대 누구는 아니에요. 봐봐. Shoot my wife and put $100 in her hand. 그녀는 내 와이프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나서 $100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고 했어. 자 그러면 헐은 절대 누구는 아니에요. 내 헐은 시가 아니라고요? 내 와이프 내 와이프지 저거가 안 맞죠, 그렇죠? 이건 내 와이프죠, 그죠? 와이프죠? 내 와이프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와이프가 아니는데 너 와이프가 어디 있어? 이거 결혼 두 번 한 거야. 자 빨리. 두 번째 와이프 어디 있어?
네? 이거 와이프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를 못하셨군요. 다시. 아 이해했어요. 됐어요? 네 와이프 맞아요? 네 와이프냐고요? 네 와이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녀의 와이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레슬리 선수자 얘기예요? 오리오. 모르고. 자, 뭐라는 거야? 자, 요거는 그녀가 있어 헷갈렸어요. 이거 인구입니다. 인구. 니는 인구예요. 이거 누구 마누라예요? 그녀는 인구의 마누라에게 포옹을 하고 나서 마누라의 손에 백단을 지어줬습니다. 인구 마누라잖아요. 인구 마누라.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이 정도 이거 틀렸다라는 건 인구 마누라가 한 명 아니고 두 명. 어디? 자, 여기 인구 마누라 찾아봐. 너 몇 번 했어요? 저 2번이요. 아, 2번이요. 자, 와, 그럼 역시 일부 다처제. 자, 인구의 네가 해석하세요. 인구의 와이프와 나는 인구는 talk 얘기했대요. 뭐에 대해서 방문. 장소 뭐에서 장소에 대해 그리고 뭐 했대요? 방문했대요. 방문을 해요? 초대했대요. 초대했대요. 자, 지금 인구랑 와이프가 얘기를 하고 했고요. 그냥 초대를 해요. 누구를요? 인구의 와이프를 또 초대해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와이프가 2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틀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와이프가 2명이야.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기 내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셋이 5명일 수 있지 않아요? 5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정답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 문제 우리네요. 자, 그럼 지금 이것도 이건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맞지? 그럼 어디를 봐도 이제 하나만 보면 2번 아니면 5번일 거 아니에요, 정답이. 그냥 밑에 바로 해볼래요, 그러면? She tried it and enjoyed it. 시도가 She was going out and help with her mother, so we offered her. 해석하라. 네, 맞아요, 해석하라. 그녀는 시도하고 즐겼대요. 뭐를요? 그것을 그것이 뭔데? 이거 뭡니까, 뭔가? 두부.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두부 좀 먹어보라고 초대를 한 거거든요. 출소하셨나? 출소를 하셨나? 그럼 봐봐, 지금 인구랑 이걸 계속 왜 하고 있어? 인구랑 와이프가 위에 두부 만들었습니까 혹시? 비건이에요. 채식주의자 레스토랑 갔습니다. 시도해 보려고요. 그리고 페퍼, 솔트, 두부 봤는데 두부를 먹고 있었네요. 두부 먹고 있다가 여자 불러가지고 두부 좀 먹어봐라 한 겁니다. 인구의 두 번째 와이프한테요. 그리고 그녀가 두부를 먹어봤겠죠. 그리고 두부를 맛있게 쩌먹쩌먹했대요. 그 다음 문제는 그냥 쉬해요. 누굴까요? 와이프. 먹어보라고 했더니 먹던 여자가 와이프라고요? 두 번째 와이프예요, 첫 번째 와이프예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당연히. 이게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뭘까요? 와이프가 2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거 말고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는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칭이 사라지겠지만 사실은 원래 지칭 문제를 풀 때는요, 이게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녀가 헷갈리면요, 내 와이프가 많은 것 같으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요. 장면을 상상하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인상색을 만들어가면서 31번 갈게요. 잠깐, 나 30번 틀리잖아. 30번 틀리잖아. 괜찮아. 얘도 틀렸어요. 참이 왜 틀렸어? 저 이거 해석을 이거를 해석 문제 맞아요? 취향 문제 아닌 거 맞죠? 네. 저 이유가 아니라서. 너는 어떻게 해서 기억이냐? 그러게요. 너는? 그러게요. 너 취향이구나. 31번 갈게요. 자, 빈칸의 첫 번째 문제인데 단어 넣기예요? 문장 넣기예요? 3점이에요, 31번이? 오래 걸려요. 가성점이네. 오, 신난다.
자, 문장 맨 마지막에 있고요. 지금 문장의 주어가 쉽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뭐 비문학은 아닌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지금 뒷단을 쓰이죠. 등장인물이 있으니까 이런 거 뭐 일화식 구성이거나 필자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만약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알려면 여기 있는 사건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녀가 쏘트한다면 쏘는 쓰게 과거형인데 쓰게 뭐야?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만약 그녀가 찾는다면 뭐를 이걸 찾는 거예요. 언제나 향상시킬 방법을 찾는다면 자 심표가 없지만 끊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여기까지 가는군요. 여기까지 갈게요. 항상 그녀가 그녀의 디플로마틱이 뭐예요? 외교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협상이죠, 협상 같은 거. 이런 협상이나 외교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언제나 그럼 이제 그 결과야. 이 기술을 향상시켰을 때 뭐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뭐 이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가정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어쨌든 이게 마지막 문장에 있으면 전 문장과 옆줄이든 아이든 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앞문장까지 읽어보고 여기까지 읽어도 맥락이 안 잡힌다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늘 그렇게 풀었죠. 늘 그렇게 풀었어요. 빈칸 주변에서 단서를 좀 찾아보고 없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 빈칸 주변에서 단서를 찾을 때는요. 대충 그냥 1차원적으로 해석하고 되네 안 되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꼭 주어진 문장과의 이 개연성 두 문장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숨어있는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독해적인 생각을 계속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독서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 대신에 문제 하나, 문장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서 계속 곱씹어볼 생각을 하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앞문장을 가볼게요. 자, 여기 또 만약이에요. 그럼 조건부가 지금 두 개인데요. 당연히 두 조건은 같을 거예요. 역적 같은 거 안 보이죠? 만약에 나의 아웃스포큰이 뭡니까?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 즉 이게 뭐냐면 자기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사람들,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나의 앞으로 말을 많이 하는 그 에디터, 편집자가 was enough, 충분히 디플로맷, 아까 나왔던 디플로맷이네요. 외교가 아니라면, 외교는 아까 뭐 협상가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협상을 잘한다면 뭐 할 만큼? worry all the time, 항상 걱정할 만큼 뭐에 대해서 about other people's agenda, 다른 사람들의 어젠다는 안건이라고 하죠. 안건은 그냥 생각이나 의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 늘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를 신경 쓰고 고민한다면 그게 외교관의 그 기질인가 봐요. 그렇다면 she would lose예요. 그녀는 잃을 것이래요. 좋은 거 아니네. 지금 if 조건절의 결과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야. 뭘 읽게 되나 봤더니 to lay on the line, lay on the line이 뭐예요? 밑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럼 대충 해석해 보는 거야. 그것을 어떤 줄 위에 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지? When that was his base야.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일 때 여기에 두는 능력을 잃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단어를 나온다? 몰라도 맥락은 알 수 있어. 저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 그럼 틀리는 거지. 틀리는 거야. 너 왜 틀렸대? 아까 좋은 걸 좋은 읽는다니까. 아니, 봐봐. 요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외교적인 기술을 그 사람이 충분히 기르면 그럼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여기서의 이 뉘앙스는 저것 때문에 잡히는 거야. 단어 하나 때문에. 이건 좋은 거야. 왜야? 말해줘. 빨리 말해줘. 우드. 이게 좋은 거일 수밖에 없는 어이가 있잖아. 굿. 네? 없어요. 없는 걸 넘기지 마세요. 제발요. 니드? 뭐라고? 니드? 니디드? 그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해석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때 저렇게 하는 능력을 잃는다고 했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능력을 잃어. 어빌리티?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빌리티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능력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능력. 무능력이죠.
능력은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 능력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건 가진 거잖아요. 어떤 능력을 잃는다는 건 능력을 잃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너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는 거야? 능력을 잃는다는 건 보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이게 막 선생님 무조건 능력이 좋은 능력입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보편 이후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는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 나오면 틀려도 돼요. 내가 말하는 이 사고 틀에서만 가져가면 1등급 나오는 거예요. 들어. 능력을 잃는 건 나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해석을 했으면 더 알 건데 거기다 필요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레이 라인 하니까 어떤 선의를 잘 놓는 거잖아요. 뭔가 나빠 보이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것을 뭐 해결하거나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암문장이 뭘 말했냐면 외교 기술이 올라가면 무슨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좋은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잃는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 한 가지를 얻으니까 한 가지가 떨어지는 거야. 반비례라고 이건 반비례 맞죠? 뉘앙스로 잡은 거예요, 뉘앙스로. 그리고 다음 문장이 역적 같은 거고 또 if예요. 그러면 요거 if였잖아. if 외교기술 좋은 능력, 그리고 또 if야. 그럼 여기도 뭐 나와야 돼? 좋은 능력. 똑같이 이 서로 상쇄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만약 얘가 이동하면 이것도 올라간다. 이건 안 나오겠죠. 또 이렇게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맥락상.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야겠지.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언제나 향상시킨다고 해서 자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그럼 또 뒤에 뭐 나와요?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한 가지 능력이 생겼으니 다른 능력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 맥락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그래서 이 선에서 해결되면 하고 아니면 올라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찾아야 된다고. 맞지? 왜 앞에 있는 이 필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패러프레이즈라고 해요. 뭐야?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라는 거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게 이런 거예요? 문장의 구조가 비슷해 보이는 거. 같은 if절, 같은 when절 이런 것들이 있지. 역적 안 걸리고 그냥 써놓으면 같은 말이야. 패러프레이즈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다시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얘들아, 얼도 있지. 얼도 나오고 A, B 나왔어. 해석 어떻게 하니? 비록 A지만 B지. 그렇잖아. 이 말의 패러프레이즈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despite 나올 수 있죠. despite A, B 하면 같아 달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왜? 이거에도 이거지만 이거다야. despite도 뭐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럼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거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여기에 B에 만약 빈칸이 돼 있으면 내가 이 문장을 어딘가에서 찾으면 얘랑 얘는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같은 거라는 얘기죠. 지금 이 문장도 마찬가지. if가 대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if절이 두 번 연결돼 있다고. 그럼 얘는 패러프레이즈라고. 이 안에 말은 같아야 돼. 내용이 막 방향이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나와야 됩니다. 갈게요. 1번 should feel detached. detach하면 attach는 붙는 거죠. 집착하고 뭔가랑 연결되는 거 detach는 떨어지는 거죠. 뭐랑 떨어져요? From diplomat at work. 직장에서 외교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이건 어때요? 자, 마이너스긴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말해줄래? 직장. 아니요. 웃긴다. 아니요. 저 어떻게 풀고 그렇죠. 자, 앞문장에서 외교랑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A가 올라가면 B가 떨어지는 겁니다. 밑에서도 외교가 먼저 나왔죠. 외교가 A죠. 똑같은 말이네요. 그냥 똑같아요. 자, 그러면 떨어져야 될 건 외교가 아닌 겁니다. 외교였다면 앞문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야 돼? 이 자리에 뭐 나와야 돼? 외교 능력이라는 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디플로마에 썼으면 그 말 똑같이 써야지. 얘는 이것 때문에 땡이에요. 외교가 다른 게 나와야 돼. 2번 She'd have to abandon her existing strengths. 이건 뭐예요? 해석해볼까? 그녀는 또 나왔다. 이거 전회에 나왔었지. abandon 뭐야? 자, 이걸 이렇게 표치하게 계속 나오는데 아직도 모르면 이런 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또 나오는데 방금 대답 못한 사람 이런 거 무조건 밤새 배워. 밤새 배워. abandon, give up 다 포기한다죠? 또 같은 거 뭐 있어? discard. 알았어? 몰랐으면 적어 또요. abandon, give up, discard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녀가 포기하고 버려야 한대. 뭐를요? 그녀의 이그지스팅이 뭐냐더라. 존재. 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건 기존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기존이라고 해요. 존재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있던이라는 뜻이에요. 스트렝스는 뭐예요? 능력이지. 이게 강점이니까. 그럼 뭐야? 이 여자가 외교 기술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 여자는 원래 있던 강점을 버려야 되는 거야. 어떠니? 다른 좋은 능력이라고 받을 수 있지. 받을 수 있잖아. 그거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같은 말에 속하잖아. 일단 괜찮지? 얘는 괜찮아. 매우 괜찮아. 마이너스에다가 외교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 근데 원치 않았지만 기존 능력이니까 당연히 외교 능력이 아니겠지. 세 번째, 헐 소셜 넷. 광고하지 마. 그녀의 사회망이 그녀의 손실에 대해서 뭐 해줄 거래? 컴pen세이트 뭐 해야 되나? 그렇지, 보상.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안 되지. 그럼 아예 맥락이 어긋나. 맥락이 어긋났지만 어쨌든 뭐야 이 단어 알았다면 또 보상하는 플러스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가야 되는데 왜? 비프절 패러프레이즈 때문에 그럼 안 돼.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4번 The competition with her colleagues would be fierce. 자, 뭐가 빠졌어? 이 관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갑자기 그냥 뭐 나오냐? 그녀의 동료와의 경쟁이 fierce가 뭐니? 맹렬한 사나움은 심화된이라는 뜻이죠.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두 능력 사이에서의 반비례관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긋났어요. 5번이요. Unhappy authors would file complaints to her boss. 뭐래? 불행한 저자들이 파일이 뭐예요? 맞아요. 파일을 쌌다는 뜻도 있고 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뜻도 있어요. 파일 컴플레인트니까 불평을 제출하는 거죠. 탄원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에게 불평을 보고할 거라고요. 알았어. 해. 자, 두 문장 패러프레이즈를 읽었고요.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서 정답을 끝내야 됩니다. 여기 매력적인 오답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들었죠? 본인들이 정답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 한번 말해볼까요? 저 이렇게 지금 선택해야 돼.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다 읽었나요, 여러분들? 안 읽었어. 안 읽고 풀었다. 저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안 읽고 그냥 뉴스 어빌리티 보고 입원했어요. 뭘 보고요? 그냥 뉴스 어빌리티 보고 입원했어요. 누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 3점짜리인데 풀어. 3점이니까 머리. 뭐라고요? 뉴스 어빌리티 보고. 아 잠깐만, 맞췄다고? 네. 아, 어디 어딜게요? 뉴스 어빌리티. 나 못 찾아. 그 공간 여기. 얘 지금 어디야? 나 딴 데 와 있어. 잠깐만, 등산할게. 거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 등산 내려갈게. 관계로 내려가자. 많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자. 아, 다리가 붉어지겠네. 다른 페이지로 너무 많이 아니야, 맞는데 왜? 26회였는데요. 25회 하는 거잖아. 확대를 푸시면 안 돼요? 내가 할 거야. 그래. 확대를 푸시면 안 돼요? 그럼 니네가 안 보이잖아. 아니 나중에. 이거 확대해도 안 풀리냐? 정말 환장하겠네. 야, 꺼졌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얘 또 뽕났어요. 얘가 뽕나면 컨트롤 누르고 휠 땡기면 클로즈업 안 돼요. 그럼 저거 누르면 되지. 위에 플러스 그거. 안 되는데. 위에 표시 있어요. 이게 배율 근데 얘기를 하면요 디테일하게 안 돼요. 나도 알거든요. 리얼 컴이 잘하고. 네. 나오시는 거 아예 들어도 안 돼요. 아. 망했어요 인생. 솔직히. 그럴 것 같아. 야 보자 어디 있어? 빈칸 위에. 루즈 더빌리티. 이거 보고 바로 풀었다고? 네. 잘했어요. 어쨌든 맥락을 마이너스 잡는 게 맞으니까. 능력 있는 거 맞으니까. 대신에 그럼 얘는 어떻게 피해갔어? 1번은 능력 있는 거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서 그냥 어벤던 스트렝스 딱 보고 푼 거야? 뭐라고 해야 되지? 어. 1번을 피해간 이유는 좀 이상하긴 한데 단어 뜻을 몰라서 잘. 외교는 단어 뜻을 몰라서 능력이랑 연관을 못 지었어요.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이런 속담은 없습니다. 32번 할게요.
32번. 플러스가 어디 있다고? 근데 해도 있잖아. 이거 못 옮기네. 저 밑으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그거 같은데. 보이기만 하면 되죠. 아, 욕할 뻔했다. 미안해. 이거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잘 참았다. 역시 이게 사람이 교양이 있어야 돼. 어디까지 온 거야 또? 아, 얘네 이거 부팅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요. 뽑았다. 주세요. 응? 됐나? 안 돼. 이거 참석이야? 문장이 먼저 하는 정도야. 자, 이 정도 크림이 보여요? 210으로 하죠. 아, 네. 만족하세요? 네. 좀 안 만족스러워. 키워도 되지 않아요? 30. 괜찮아요? 130. 오? 네. 아니 저기 있으면 하나 돼.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읽으면 다 이해 못하고요. 7문장, 8문장 중에 이해하는 문장 절반채 되나요? 필요한 것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수능장 가서는 뭐 쫄려서 다 읽겠습니까? 아니야.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원래 그 다 읽는 건 누가 하냐면요. 원래 1, 2등 걸 맞는 친구들이 원래 이렇게 좀 스키어풀하게 풀다가 실전 들어가면 쫄리니까 혹시나 내가 대충 부분적으로 읽었다가 틀릴까봐 그 교파심의 걱정스러움에 다 읽기 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 2등급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이하에서 이제 갓 넘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다 1등급 목표겠지만 다 목표겠지만 내가 그래도 한 2, 3등급까지는 좀 맞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오히려 이렇게 쥐약이에요. 절대 그 시간 낭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제가 말씀드리는 이정표에 따라서 근처에 몇 문장 안 보더라도 핵심을 집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글 한 편은요 모든 문장이 다 주제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뒷받침 문장이긴 하지만 결국 빈칸에 들어갈 정답 또는 이 취지를 나타내는 문장은 사실 한두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빠르게 캐치하는 거고 다 읽는 친구들은 읽으면서 그 중요한 부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먼저 다가가서 그걸로 쪼개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빈칸이 어때요? 첫 번째 문장은 아니고 두 번째 문장이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냥 읽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오래 안 걸리니까요. 이런 거 읽습니다. 가볼게요. Align to our desire. Align가 뭐예요? 동맹을 맺다는 뜻이죠. 동맹은 결국 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관되어 있는 거야. Align to our desire. 우리의 뭐와?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우리 다 욕망 있잖아요. 1등급 맞으면 욕망 있죠. To find patterns. 여러분 이런 욕망 있습니까? 패턴을 찾으려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항공포증은 왜 있는 겁니까? 이거 내 패턴 아니에요? 오 싫어요. 패턴을 찾으려는 우리의 욕망은 입니다. 바로 경향입니다. 이거 사실 도치예요. 얼라인은 PP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 패턴을 찾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것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to want to create stories. 뭘 만들어? 이야기를 만들려는 경향이랑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패턴을 찾는다는 거. 그럼 여기거나 그렇대요. 뭐로써요? make sense of가 뭡니까? 이해하다. 그치, 이해하다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이거 병렬 보셨죠? away of, ing, away of, ing. 뭐랑 뭐를 만들어요? 자, 이거 뭐야? 같이 순서죠. 질서죠? 우리 삶의 질서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린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고 패턴을 찾는다는 거예요. 패턴은 뭡니까? 반복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프로블렘이 주어예요. 프로블렘이 주어고 The problem is 대절입니다. 근데 대절 안에 있는 게 빈칸이에요.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겠지.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는 삐리입니다잖아. 그 문제야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되지. 가볼게.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패턴 때문에 갖게 되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 이야기가 나타낸다는 거야. 뭐를? 어떤 특정한 이거 해석이지. 해석을 나타낸다. 뭐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브코스 이게 물론이잖아. 역적은 아니지. 그치? 내가 우리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이야기라고 하는 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 해석이라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데 자 빈칸을 보면 동생이 동사가 시작이죠. 그러면 이거 주어 누구예요? 말이죠. 이거 주어 누구야? 우리 누구 속성 찾아야 돼 당연히. 문제. 땡! 야, 얘는 동사 이야기, 맞잖아. 이야기. 그렇지, 이야기지. 적게 말할 때 들어. 이야기는 레프리스 나타낸다. 그래서 물론 이야기가 VT로 가는 거잖아. 우리 이야기의 속성을 찾는 거고 문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말하는 이야기의 부정적인 속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마이너스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플러스를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고 나면 이 다음 문장이 즉 다시 말해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예시가 나오거나 실험문이 나오거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읽어요? 읽으면 계속 읽겠죠. 괜찮아. 읽어도 돼요. 실험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결국 본인이 결정하긴 하는 건데 저는 여기를 안 읽어요. 왜요? 이거 지금 실험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뭐 나올 거예요? 실험 과정 나올 거죠. 이게 지금 일반화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야기가 하는 일반화된 마이너스 속성이고 이 일반화된 마이너스 속성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거고 아래로 이제 실험의 과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실험 과정을 읽는 것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어쨌든 그냥 실험 끝나고 결과로 뭘 얘기할 거냐를 먼저 보면 다시 이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다 이거야. 오히려 내려갑니다.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윗문장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서두에 있을 때는 내려갈 겁니다. 지금 내려간 이유는 실험문이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과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죠. 마지막 문장. 자, this high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엠퍼시스랑 같은 거. 좋은 그래서 거예요. 강조죠. 강조를 했대요 지금. 위에 다 신경 강조했겠지. 뭘 강조했냐? 위험성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예요. 뭐의 위험성이냐면 어떤 방법의 위험성. 근데 다시 어떤 방법이냐면 당연히 여기 뭐 나와야 돼요? 우리 이야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can be oblivious 할 때야. 애기들아 이 형태 유사어 우리 이건 뭐예요? 분명한. 그렇죠. 이건 분명한이죠. obvious는 분명한이에요. 근데 얘 주석을 달아줬지만 이건 unaware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뭐가 지금 위험성인 거냐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대요. 모른대요. 뭐에 대해서요? To the determinants. determinants는 결정 요인이라는 뜻이죠. 결정한 이유입니다. 뭐예요? Of our existence.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 근데 그 결정을 왜 했는지를 모른대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건 일반적으로 그래 보이죠. 그렇죠? 내가 뭘 선택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건 말이 되냐? 그런데 이어지는 게 역적 없이 콤마하고 ing예요. 그러면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해석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막 바쁘게 뭐 한대요? 포스트가 뭐예요? 우편. 전이 뭐라고요? 예시하다. 아이고 세상에 좋겠다 게시해서 접두어로 붙은 거 프리가 있고 포스트가 있잖아. 프리는 뭐야? 전이야 후야? 후. 에헤이 프리는 전 포스트는 후라는 뜻이야. 이런 혹시 영화 중에 세상 종말한 이후의 영화를 그리는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자 그럼 그걸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해요. 아포칼립스가 이 동상이몽 아니 잘했어요. 그래요.
암포스트는 후라는 뜻이에요. 후예요. 후. 그러니까 결정 요인을 모르고 결정을 해놓고 바쁘게 그 후에 사후에 레셔널라이즈가 뭐예요? 합리화하다라는 뜻이죠. 합리화하다. 합리화하는 걸 껴맞추는 거죠. 뭐를요? 가능한 arbitrary라고 하는 건 임의예요. 랜덤이랑 비슷한 건데 내가 선택한 어떤 가능한 임의의 무작위 선택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시킨대요. 임의는 랜덤입니다. 랜덤이라는 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나중에 합리화를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게 결정 요인을 내가 모른다. 어려워요. 그렇죠? 연결 안 되죠. 난 지금 이야기의 만의 속성을 찾고 싶은데 마지막 문장이 얘기하는 건 내가 결정한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고, 자 이와 동시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선택지에 대해서 후에 억지로 합리화한다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이 말이랑 연결이 되어 보이나요? 되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를 억지로 끼워 넣으면 이 말과 유사한 것들이 있나 일단은 살펴볼게요. 결정한 이유를 모르고 선택한 다음에 뒤늦게 합리화를 한다. 결정한 이유를 모르고 뒤늦게 합리화를 한다. 1번 often becomes a target of critics. 종종 비평가들의 대상이 된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자 지금 비판 대상에 대한 얘기했습니까? 없죠. 이제 비판이란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제 이게 소고법이에요. 소고법. 내가 얘를 연결을 못 시켰지만 어쨌든 실험물이고 실험 끝에 나오는 건 결과고 얘는 무조건 이 글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얘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2번 is seldom accepted by the public. 대중들에 의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대중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자 이걸 마지막으로 완전 누구 입장만 말합니까? 선택한 사람 안에서의 얘기만 하고 있죠. 내가 뭘 선택할지 모르고 나 혼자 합리화한다. 이게 바깥에 있는 어떤 대중과의 관계를 말했거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세 번째 갈게요. is rarely told. 거의 말해지지 않는다. 일관된 방법으로. 일관성이라는 건 같은 거죠. 자,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이 달라졌습니까? 결정한 이유를 모르고 뒤늦게 합리화시킨다. 합리화는 억지로 껴맞춘단 말이었잖아요. 이거 어때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으면 억지로 껴맞추는 건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맞나요? 그런 느낌 있죠? 오케이, 얘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4번 하들리 거의 다 부정어가 붙었습니다. 하들리나 리얼리 다 거의 이것도 다 거의 뭐하지 않다죠. 거의 찾지 않는다. 거의 찾지 않는다. 보면요 스톱을 적절한 대상을 거의 찾지 못한다. 이거 괜찮아 보이죠? 이것도 괜찮은데 적절한 대상은 내가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지 모른단 말이랑 얘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5번이요. is put forward. put forward는 제시하다는 뜻이에요. 뭐로써요? 나의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된다. 이야기가 나의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가 된다. 주장의 근거로 제시가 되었으면 된 거지. 그걸 뒤에 합리화하는 건 뭐예요? 진작에 제시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렵네요. 자 어때?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정답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 이렇게 보고 지금 1, 2, 3, 4, 5번 중에 선생님 이거네요 하고 생각이 드는 사람 된다고요? 누구요?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진짜요? 3번 아니에요. 숨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인데요? 지칭은 필리즈 이건 왜요? 아무도 인정 못하는데 4번하고 5번은 그 느낌이 듣기 저거 기초적인 주장이 바뀌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네? 아니 조금 놀랐어요. 네. 그리고 4번에는 그
주제에 알맞게 껴맞춘다고 했는데 네. 그거 자체 저기 맨 처음에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거 껴맞추는 거 자체가 네. 애초에 껴맞추려면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느낌이 좀 아니. 방금 설명을 반은 맞추고 반은 틀렸어요. 근데 거의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껴맞춤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닌데? 난 안 들리는데. 자, 현실적으로 갈게요. 이렇게 읽고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금 더 찍어요. 뭐야? 뭐라고 자꾸 그래? 찍어요. 안 돼요. 네. 아니요. 시간 아니요. 네, 찍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얘를 현실적으로 건드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얘를 풀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건 심지어 1등급을 맞추는 친구도 그래요, 사실. 1등급 맞추는 친구들 중에 내가 시간이 늘 부족하고 빈칸이 나에게 쥐약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제가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볼로 가져가는 거 시간 남으면 푸는 거예요. 이것 말고 맞출 수 있는 승산이 높은 것을 집중해서 맞추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지금 그럼에도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3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독해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또 어디 막 쿵쿵 넘어가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좀 볼게요. 그래서 방금 봤던 거 대신에 소거했잖아요. 소거했죠. 그럼 항상 내가 남아있는 것 중에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실험이라고 했고 이제 시험 내용이 뭐냐면 참가자들에게 보여준대요. 두 그림을 보여준대.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를, 여자한테 남자를. 근데 그게 사진이 두 개예요. 그걸 보여줬답니다. 즉, the participant had to choose. 그리고 나서 이 참가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사람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A, B 사진 있어요. 누가 더 예뻐요? 이런 거예요. 그럼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experiment, 그 실험하는 사람은요. then 그리고 나서 took the photo away. 다시 그 사진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갔어요. take away. 그러더니 and show them. 그들 참가자들에게 다시 their choice. 그들이 선택한 사진을 a minute or two later. 1, 2분 후에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asking them. 그들에게 물어요 다시 to explain their selection. 처음에는 선택만 했죠. 1단계는 선택이었고요. 2단계는 뭐예요?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합리화 같은 얘기였겠죠. Little did the participant know. 근데 참가자들은요, 리틀도 안 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죠. 문장 맨 앞에 리틀 하면 거의 뭐뭐하지 않답니다. 내가 작은 인디언 이런 거 하지 말랬어요. 참가자들은 거의 몰랐답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인식하지 못한 거네요. 인식하지 못한 거 나왔습니까? 엑스페리멘트 그 실험자가 had switch. 뭐였대요? 스위치가 뭐예요? 맞아, 바꾼 거. 밑장 뺀 건데요. 그 사진을 밑장 빼서 바꿨대요. and 그리고 they were now busy.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야, 사진을 바꾼 거 뭐냐?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였나? 1, 2분이야. 부모야? 아니 사진 보여주고 1, 2분 후에 야, 왜 이거 골랐어요? 했는데 사진 바꾸고 났는데 제가 왜 골랐냐면 이거 아니라 사진 바뀌었잖아요. 뿅시나 이래야 되는데 참가자가 거의 몰랐다는 건 참가자 자체를 어떤 집단에 뽑은 겁니까? 아이폰 80짜리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맞죠? 이거 완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문제가 어렵네. 우리 같은 지성인들이 판단을 못하겠네. 그죠? 이제 그 참가자들은 바빠 죽어요. 뭐 하느라? 설명을 해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요. 아니 지가 선택한 거 아닌데? 하지만 또 롱 포토야. 내 사진 아니라 내가 고른 거 아니고 틀린 잘못된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아닌데요라고 안 하는데 완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모르고 있다. 오블리비스가 나왔잖아. 뭐를요? to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 걔네가 지금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야기 나왔죠. 지금 얘네가 지어내는 이야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왜 나쁜 거니? 내가 고른 게 아닌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아까는 이거 좋다고 골라놓고 이번엔
내가 좋다고 안 한 건데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니? 1번 비용신, 2번 안 비용신. 당연히 비용신이겠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 이 사람은 모순된 사람, 일관성이 없는 사람. 아까 저거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좋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적절한 대상을 못 보는 사람. 이건 뭐야? 어떤 사실이 더 좋은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아예 글에 대한 주제입니까? 적절한 주제나 대상이 도대체 난 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그러니까 논쟁에 대한 근거로 사용합니다. 논쟁을 합니까? 논쟁 근거로 사용할까요? 나왔죠? 이 정도 나온 거 아니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죠. 일관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죠. 그렇죠. 이 사진 아까 내가 고른 사진 아닌데요. 까지 됐어야 됐잖아. 근데 그것도 모른 채로 A를 골라놓고 A에 대한 이유를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B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맞추고 있다니까 뭐 하기 위해? 피터 포토 they have rejected야. 그렇죠. 지들이 리젝트 싫다고 거부했던 사진 갖다 놓고 거기에 껴맞춰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일관성에 대한 얘기, 이게 가장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싫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이거 맞추신 분? 한번 얘기 들어보자. 맞추는 3명 됩니다. 일단 인구 뭐 어떻게 맞췄어요? 이거 보고 네? 청구장이 나왔는데 읽어보고 풀었어요? 이현이는요? 선생님이랑 마지막 문제 해보니까 규칙성이 어긋난다는 말이 있길래 일관되지 않다랑 편견이 있다 두 개를 해서 고민하다가 일관되지 않은 거 있어요. 저 잘했습니다. 시은이는요? 실험 부분 읽고 알았어요. 실험을 읽었어요. 위에서 읽었으니까 네, 잘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잘하셨어요. 별 필요가 없군요. 계속 해야 되죠. 이거 시간이 쉬는 시간을 제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내가 수능 보는 것도 아닌데. 맞아. 나 혼자 수능 보려고 막 이렇게 열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의 질문 설명 시간이 아마 길 거예요. 지쌤보다 훨씬 길 겁니다. 지쌤 말도 원래 빠르시고 지쌤 해봤던 사람들은 한 문제에 머무는 시간이 아마 짧을 거라고 저는 더러 지쌤이 가르치는 친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왜 우리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짧고 간단 명료해 보이는 형태의 답변은 여러분 실력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은 늘 들어왔고요. 해설집을 봐도 그렇게 간략하고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나는요 그 명쾌한 길을 여러분 입장에 대해서 밟아보고 싶어서요. 억지로 여러분 같은 생각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할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분 한 분께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 생각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말을 하려고 해서 얘가 장황하고 길어져요. 그러다가 봐봐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지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딱 예쁘게 맞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과 같이 길을 가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럼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무리 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가진 이제 독해적 사고라든지 다른 걸 꺼내서 이렇기 때문에 이걸 끝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밖에 안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이건 마치 이제 기초문제 푸는 친구한테 막 둘러오는 필요 문제 갖다 놓고서는 야 이거 내 입장에서 풀어볼게 돼요? 안 돼? 알죠? 여러분 무슨 문제 알잖아요. 어려운 건 손도 못 대잖아요. 그나마 이건 언어니까 처음에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뛰어가면 여러분들 나 버리 뛰어가는 개새끼가 아니라 아직 여기 내가 뛰어갈 자리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이게 여러분 이제 매일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단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꾸준하게 여기서 나왔잖아요. 컨시스턴트하고 컨스턴트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수능 일주일 전 또는 수능 전날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대신에 녹화심을 계속 얘기를 해요. 고3이고 정시 휴교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몸만 컸지 얘기라는 거 다 알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다 알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래도 여러분 중1, 중2, 중3, 고1, 고2 때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와의 이 대화, 이 시간들로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노력들과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뭐 다른 사실 인간 같은 건 안 줘도 돼요. 대신에 이 수업들에서 최대한 가져가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 과목 다 하시느라 힘들고 너무 잘 아는데 그걸 제가 인정하고 그래 고생을 토닥토닥 해주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있어요. 토닥토닥 해주면 나 이만큼 했어. 할 만큼 한 거네. 아싸 오늘 놀자. 나를 위한 보상이야. 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칭찬으로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남은 시간 진짜 많지 않아요, 그죠? 재수 안 할 거죠? 여러분 어딜 가든 그 학교에 갈 거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졸업할 거예요. 실제로 대학 가서 자퇴하고 하는 학생들을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몇천 명, 몇만 명은 제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아요? 그런 거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어쨌든 이제 다가왔어요. 시험은 봤고요. 내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처음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갔었던 꿈과는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되게 괴리가 생길 수도 있죠. 아마 여기 가고 싶었는데 현실은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너무 싫어요. 그럼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보통은요. 너무 싫고 내가 부정했던 현실이지만 그냥 익숙해져요. 사람은 다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익숙해지면 그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만큼 하는 꿈을 막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그냥 간호학과를 갔다. 간호학과 물론 좋지만 의사는 아닌 간호학과에 갔지만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기질에 따른 겁니다. 내가 보통 남과 비교를 많이 하고 욕심이 많고 욕망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런 것들이랑 이 학교를 왜 다녀? 내가 이 학교 가려고 공부했어? 그렇게 학교를 엄청 부정해요. 들어가자마자 입학식부터 부정을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국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다 자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퇴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자퇴 후 대안입니다. 내가 그 학생을 동무여고 이름은 말하면 안 되죠? 올해 초에 정말 때려 패 주고 싶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어떻게 정말 노답도 그런 노답이 없습니까? 하고 오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아니라요. 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서 다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못하는 것.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고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고 하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능력적인 문제죠.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란 선택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요. 하고 안 하고는 기질의 문제예요. 공부하라고 한만 해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미 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못하는 영역에 머물 뿐입니다. 근데 한다라는 영역, 한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잘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저마다 거기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다르겠죠. 그걸 버텨낼 만큼 꾸준한 사람이라면 이 남은 시간들을 풀로 활용해서 원래 가려던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그곳에 머문다. 근데 머물어도 괜찮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머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 후회하지 않다. 본인이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그 말 드리고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쉬어보세요. 어떻게 쉬어볼까요? 쉬어요. 진짜 쉬어보세요. 30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되게 예전 오늘 왜 좋아? 좋아. 시간 맞춰서 귀여워. 늦어질 거라서
시간 못 맞추고 뭐 해서 왜 창민아 갖고 싶어? 아 근데 이거 써도 딱히 안 쓰고 다닐 것 같아서. 쉬는 시간에 내 교실 들어가게? 이제 이번에 74점. 아 까비. 막 지칭 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듣기만 다 맞았어도 이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듣기 다 맞추면 돼요. 3개 틀렸어요. 잘했다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저번에는 다 맞았어요. 봐봐 그러니까 저 듣기가 제일 중요하지. 듣기가 중요해. 그래야 네가 막 뽀록 터지든 뭐든 터졌을 때 그 점에서 팍 차고 견인해 갈 수 있는 듣기야. 강릉도 또 먹어? 또 먹어?
야, 너 뭐냐? 너 그거지? 아, 우리 나 이거 안 먹었어. 대신에 이거를 시켜냈어. 들어오세요. 저 냄새 너무 심해. 아, 근데 나 저 향 좋아해. 진짜? 이거 근데 너 저거 먹을래? 먹을래? 아니, 안 먹어. 어디 나는 그렇게 생긴 거. 올 선우 어디 갔어? 우리 독수리 파란색 나고 그래 이거 잠깐만 파란색 나왔어 나오겠냐? 너무 세. 어? 뭐래? 이렇게 임시연을 너무 이렇게 엮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시연이랑 사귄다고? 임시연? 아, 임시연? 아. 뭐래? 아니. 임시연이랑 인사도 안 해봤어. 거의 인사도 안 해봤어. 너 아니시네? 네. 너 임시연 뭔? 저는 다 식빵이요. 아, 진짜 오래됐어요. 그 공부 잘하는 실반이고. 안경이네. 되는 식빵. 아니 임시들은 다 공부를 잘하네. 어? 임시들은 다 공부를 잘하네. 그 식빵 임시도 공부 잘해. 내 친구한테 듣기로는 몰라, 난 엄매 100점인가 그렇다는데. 아니야 그 엄매가 좀 아니야. 엄매 나랑 그거 같아. 엄내 백점 우리 수민이. 나 일단은 그리고 저는 나도 아깝다. 선생님 저 생각보다 영어 잘하죠. 네, 잘해요. 영어 네 단어만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단어 많이 외우고. 내신고 열심히 자, 34번은 시즌에 많이 시킬 것 같아요. 하고. 34번 틀린 사람. 정말 많이 많이 한번 안 왔잖아. 한번 했잖아요. 33번 방금 아니야? 한거 32번 아니었어요? 33번 들었어요, 그러면? 아, 그럼 어휴. 다 왔다. 자, 보시면 주제고 바로 예시예요, 그렇죠? 주제 예시면 이런 것도 여기서 끝에서 볼 건데 일단 잠깐만 문장부터 볼까요? 인텔렉트, 지능, 지성 꽤 나오는데 좀 있다니까? 이게 has the greatest power,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답니다. 뭐에 비해서요? 감정에 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게 감정을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번이니까. 근데 그게 언제 이기냐면 when 나왔고 it. 지지 가리키는 당연히 뭐예요? 앞문장의 주어니까 지성을 가리켜요. 자, 그럼 지성이 감정을 이기는 경우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when이 뭐뭐 할 때니까. 그렇죠? 언제 지능이 감정을 이길까를 찾는 거고 바로 예시가 나와요. 이건 그냥 이거 아니야.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할게요. 자, 맨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시가 다 끝나고 일반화가 나오나 볼게요. 봤더니 뭐예요? 식당이 나와요. 계속 예시 속에 오는 거 있죠. 식당이 일반화된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끝까지 계속 따로 주제를 얘기하지. 여기 있어요. 맨 끝에 여기 볼게요. 자, 이거 있어서 그래요. 그거 있어서 즉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지능이 subsequently 하면 이후에죠. 그 이후에 발견한다면 that 이하를 발견해요. It was mistaken. 그것이 실수였다는 걸 발견해요. 뭐에 있어서? Informing this desire. 이런 욕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실수였다는 걸 지능이 발견했대요. 얘들아, 욕망은 지능이랑 감정이에요. 감정. 그렇죠. 감정이죠? 그러니까 감정이란 말로 바꿔 넣을게요. 지성이 감정을 잘못 만들었다. 어떤 감정을 잘못 만들었다는 걸 발견을 하잖아. 이 대띠하는 안 읽을게요. 이게 예시 속에 있는 거라서 뭐 오늘이 월요일이고 그 해당하는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다? 예시 속인데 그렇다면 나의 지성은 will abandon. abandon 또 나오네. 버릴 거래. 뭐를? 그 욕망을. 어떤 욕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내 감정은
will oppose 텐데 밑에 나왔죠. 마지못해 따르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감정이 이긴다는 걸 진다는 거야.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첫 문장 또 문장 거의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지능이죠. 지능이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을 뭐 했다고? 발견했다고 했죠. 발견하면. 그게 그랬잖아. 지성이 나중에 발견했어. 뭐를? 그 감정을 잘못 만들었다고 나왔잖아. 지성이 이 감정 아니네. 이 감정 잘못됐네 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면 막 감정이 화내면서 왜 그랬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성은 그냥 이건 잘못됐네. 그럼 이거 바로 뭐한대? 그냥 버린대. 그냥 버린대. 그리고 감정은 싫은데! 하고 버틴대. 버려진대. 버려진대.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거 되게 깔끔하네 그냥. 지능이 잘못됐다는 감정이 잘못된 걸 알면 그냥 버리고 감정은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능은 감정보다 힘이 세야 돼. 그게 언제야? 지능이 감정을 버리면 아니야 그냥? 이거 있는 말대로만 간다면 그렇지? 그럼 이 말과 같은 게 있나 볼게요. 없으면 역시 어떻게? 그냥 예식도 읽어봐야지. 자 1번 여기 지금 주어가 뭐예요? 지능이에요. 그쵸? 지능이 붙이고 할게. 지능이 경험하면 욕망인데 욕망이 자 중간 강도의 욕망이야. 엄청난 욕망 말고 조그만 욕망 말고 적당한 욕망. 지금 마지막 문장에 욕망의 정도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어떤 감정이 잘못돼서 버리니까 그냥 버려진다잖아요. 그렇죠? 이런 강도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맞아? 인정. 이번 갈게. ignores 무시하는데 이 말은 아까 abandon과 비슷하겠다. 그렇지? 무시하고 버릴 수 있으니까 the sign of other emotion state. 자, 나가 틀렸어. 왜야? 말해줘. 그렇지, 잘 봤어. 누가 나왔어? 타인이 나왔어. 지금 마지막 문장 이건 방금 전에 했던 친구 같은데 방금 전 친구에도 그랬잖아. 그 선택했다가 선택 안 한 거 설명하는 거 거기 내가 속어로 지웠던 게 뭐였니? 바깥 사람과의 관계는 다 지웠잖아. 그치? 왜냐면 자기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보시면 다 나의 지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에 대한 말은 나오면 안 되죠. 이건 다 괜찮아요. 그치? 이것 때문에 얘는 망하는 거야. 이걸 지웠으면 나의 감정 상태의 신호를 무시한다? 이건 되는 거예요. 되지 않겠어요? 내 감정을 버린 거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린 거죠. 3번이요. Has compared alternatives to choose one.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예요? 대안적이. 자, 그럼 우리 지금 맞는 문장에서 선택에 대한 얘기했어 혹시? 그렇죠? 내가 이 감정 선택할까 저 감정 선택할까 그런 거 없었죠? 이 지능 선택할까 저런 지능이든 감정이든 간에 이것들에 대한 대안 1, 2 이런 거 지금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얼터너티브가 전혀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요. 비교도 사실 나올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아예 나올 게 없어요. 그죠? 4번 갈게요. 얘는 be responsible for 하면 여기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 그 말이 뭐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하자.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니까 늘 머무는 것들이에요. 관여한다. 얘는 같은 게 뭐냐면 contribute to랑도 같아요. 기여한다. 자, 그렇게만 해석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자, 원래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면 이건 A의 책임이 있다죠. 이건 A의 기여하다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A의 원이 되는 거예요. A의 원이 되는 거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그럼 결국 지능은 어떤 것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뭐의 원인이 되냐면 특정한 감정을 트리거하면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지능이 만약에 원인이었다면요. 자, 마지막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지능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버렸대요. 그럼 이 감정 누가 만든 거예요? 잘못된 걸 발견해서 버렸다면 누가 만든 거예요? 지능이 만들었겠죠. 지능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냈고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지능이 그 감정을 버린다. 4번은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특정 감정에 원인이 된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지능이 감정에 대한 통제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묶어지잖아요. 나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건 결국 내가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5번이요. Distinguish desire from subjective assumption. 틀렸죠?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인데 여기 욕망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욕망과 지능 자체에 관계되는 글이지 욕망과 다른 주관적인 가정, 이 주관적인 가정 이런 얘기를 한 적 없고요. 그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요? 5번. 그래요? 5번, 오늘 5번 하셨군요. 네. 설명해 주세요. 주관적인 가정과 욕망을 구별한다? 그러면 주관적인 가정은 무엇이고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게 위아래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일단 네. 대사이얼 들어가는 걸로 찾았어요. 그게 디자인의 이모셔널 같으니까 사실은 다 되는 거죠. 2번도 되는 거고 3번, 4번도 되는 거고 5번도 되는 거죠. 그 3번 저거 is responsible 저거를 원인이 되서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지웠다가 5번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일단 가져갈 건 be responsible 이런 느낌의 의미를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5번은 뭐지 몰라요. 지금 읽으면 되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예시 나온 거고 예시에 대한 결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위에를 아무리 읽어도 욕망과 주관적 가정 사이에 구별이라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그럼 이거 시에다 읽으면서 풀었죠. 네. 그래요. 뭔가 중간 부분 예시에서 네. 해석될 만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맨 뒷문장만 해석을 하면은 그 지능이 뭐 욕구가 잘못됨을 느끼면 그걸 버린다 이렇게 돼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주관적인 추구를 그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불리하다랑 버리다를 동일시해서 보면은 주관적인 다시요. 얘를 불리하다로 바라보고 네. 그리고 그 말해봐요. 잘못되면 버린다 그 부분을 잘못되면은 그럼 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 욕망이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버렸다는 얘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이 지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 부분을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1대1로 대응시키면은 되겠네 싶어서 아니 안 되죠.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죠.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버린다가 어떻게 구별 대상이 됩니까? 인과 관계죠. 근데 그걸 예시 하나를 그러니까 4번이 맞다는 걸 알겠는데 예시 중에 뭔가 주관적인 느낌이 나는 게 좀 있었어. 그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 미연이 말대로 될 수가 없어요. A, B에 둘 수 있는 게 인과지 이게 동일선상에 놓는 A와 B의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했던 잘못되면 버린다가 선택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럼 이거 잠깐 다시 지금 세운다 틀리신 분 중에 그 다른 5번 하시는 사람 55번 또 하시는 분. 너는 왜 5번 했어요? 디자인으로 잘라.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딱 봤을 때 이 감정,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이면 결국 이 둘은 다름에 대한 얘기고 이들은 그 차이점에 대해 서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시도 그게 나와야 되죠. 나의 감정이 다르고 나의 주관적인 가정이 다르단 말이 이 둘을 결국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A고 이게 B인데 우리 지성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정과 주관적인 가정이라는 게 비교의 대상이 해도 됩니까? 이성과 감정, 주관과 객관, 자기 지향과 타인 지향적 이렇게 누가 봐도
단위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은 구별이라 말할 수 있어요. 물과 불, 물과 기름. 근데 감정과 주관적 가정 이거 둘 다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이거까지 구별하기엔 이건 되게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가정이랑 저 디자이어 저거를 분리해서 본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distinguish Ffrom B라고 만약에 빈칸표가 주제라면요, 이 글은 A와 B를 반드시 구별하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A와 B가 계속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위에서 내가 A, B 찾아줘. 이게 맞으려면 이 예시 속에 이 사람의 욕망이 따로 있고 주관적 가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을 하기를 내가 듣는 거리에서 들리는 거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남자 되게 나쁜 철학자다. 뭐야 이게? 이건 칭찬이라고 그건 번대야. 저 남자 되게 나쁜 철학자다 라고 했어. 그랬더니 my intellect야, 나의 지성이죠. 나의 지능이 그 말을 이해를 했고 나쁜 철학자라는 말. 그래서 그게 나를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었대요. 누가 나한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건 지성이죠. 라는 말 이해한 거잖아. 제 나쁜 철학자야 라고 들은 거, 이 말 자체는 지성이 청각기관을 통해서 들여온 거고 이 말 때문에 나의 감정이 생긴 거죠. 감정이 어때요? 나빠요, 그죠? 나빠요. 이게 지금 주관적 가정입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냥 나쁘다고 들었죠? 난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이 상태야. 하지만 바로 역습이네요. 여기에 아까 distinguish 나오려면 이제 뭐 나와야 돼? 하지만 나의 주관적 가정에 들어서는 순간 뭐 이런 말 나와야 돼. 맞죠? 대조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그 이후에 발견했다? 발견했다는 맨 끝에 있지 않았어 아까? 있었지, 그치? 패러프레이징이야.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말을 한 게 not that I'm bad philosopher, 내가 나쁜 철학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but that I bad philosopher. 뭘 그리가서 말이냐? 길게 발음했대. 이게 뭐냐면 의미하는 게 사실은 은어야, 비속어야. 그게 I am good. 쩐다 같은 거구나. 쟤 쩔어내가 아니라 쩐다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내가 좋은 철학자, 그럼 칭찬이네요.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감정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알게 된 건 지성 영역이야, 감정 영역이야? 지성이지, 그렇지? 뭐라고 했더니 좋은 철학자, bad라고 여러 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성이 수정이 된 거죠. 지성이 착각이 돼서 수정을 한 거예요. 좋다라고 했구나. 그랬더니 my anger will quickly subside. 사라졌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감정이 어떻게 됐어? 좋아. 난 좋아. 뭐 있어요? 얘가 감정이 좋고 나빠진 건 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지성이 한 거잖아요. 내가 잘 들었더니 기분 좋고 잘 못 들었더니 기분 나쁜 거잖아요. 도대체 이 안에 나의 감정과 주관적 가정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들은 게 주관적 가정이에요? 이렇게 들은 게 주관적 가정이에요? 도저히 대조할 수 없는 영역 아니에요? 맞죠? 안 돼요. 얼핏 뭔가 될 것 같지만 뜯어놓고 보면 안 된다고요. 훨씬 그보다 명확해요. 지성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면 기분 좋고 못 들으면 기분 나쁘고. 뒤에 뭐 나와요? likewise. 그럼 더 읽을 필요 없지. 지금 같은 우리가 또 나올 건데요. 선생님 근데 네. 여기 33번이요. 네. 3번을요. 네. 저기 대안적이다를요. 그 말을 듣기 전과 후로 비교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 두 개의 감정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봐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자, 오늘 되게 말 떴어요. 말 되게 예쁘게 잘합니다. 지금 이 피자, 이 예시에서의 나는요, 나의 감정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나의 지성의 인지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날 나쁜 철학자라고?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하면 골라보지 뭐. 아니요, 고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성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거였습니다. 감정은 지성이 통제한다, 일으킨 거예요. 찾아오세요. 지금 이렇게 찝찝하신 분 찾아오세요. 몇 시에요?
54분이 아이고야. 빨리. 아이고 빨리 가세요. 복수 올라오기 잘해요. 복수 올라오기 잘해. 야 내려가면 열심히. 잘해. 예요. 안녕.